이정수 교수입니다. 자,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강이 저희 대면 수업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제가 이제 어떤 걸 좀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저작권에 관련되는 얘기로 좀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전체 커리큘럼 중에 저작권 얘기가 별도로 따로 뺏는 게 없기 때문에 이번 특강에서 별도로 이제 저작권에 관련된 얘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 아마 얘기 드리면 다 아시는 부분들인데 이거 한번 체킹을 해 놓지 않으면 아마 진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알고 있던 부분에서 많이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당한다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설마 설마 걸리겠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제 경험이랑 좀 포함시켜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는 혹시나 이게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른다는 이런 좀 불안감을 가지시는 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이미지를 또는 내가 이 어떤 상표권을 잘못 썼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 합의금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제 상업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개인용이랑 또 다르죠. 의미도 다르고, 그래서 손해배상금이 생각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아마 한번 당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오늘 쓴다고 오늘 당장 어떤 고소가 날라오진 않아요. 이게 적어도 한 3개월? 6개월 정도는 데이터를 모았다가 그 모은 데이터에 대한 손실, 기업에서 뭐 이걸 우리가 저작권에서 피해를 당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꽤 커요. 뭐 3억, 4억 정도 이렇게 나와요. 더 많이 나올 때는 당연히 내가 사용했는 내용이나 어떤 그런 퀄리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거기에서 합의를 봐서 보통 뭐 저작권 걸려서 3천 깨먹었다, 뭐 3천 벌금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합의금이죠. 사실은 그 자체가 그 3천에서 3천인 게 아니라 3억에서 합의 본 게 3천이에요.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형량을 만들어요. 그리고 바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데이터를 누적시킨다는 게 조금 다른 점이고, 그리고 뭐 상업적 목적 말고 또 일반인들도 저작권이 안 걸리는 건 아닌데, 실제로 법무사에서 이걸 진행을 할 때 이게 사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이걸 안 거는 거지, 상업적 목적일 때는 이거 사실 돈이 돼요. 그죠? 예, 목적이 이윤 창출 기준으로 이제 이걸 사용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만 또 아주 명확하게 잘 골라놔요. 예, 그래서 전체 내용에서 제가 한 10개 정도를 좀 추려서 앞으로 뭐 저희가 AI도 하고 있으니까 AI 쪽에서도 상표권이나 저작권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 딱 명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정해진 게 사실 없죠. 예, 맞아요. 없어요. 이게 내가 만들었는 게 내 소유인지 아닌지 그런 거 등등도, 음악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나의 수익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아직 명확하게 내가 권리 주장은 하겠지만 법적으로 무엇이다 라고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당장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혹시 제가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혹시 이거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번 시간에서 체킹을 한번 해보시고 꼭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합의 많이 받습니다. 아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진짜 섣부른 어떤 정보, 조그만 정보를 가지고 우겼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예,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렇게 스토리를 한번 풀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로 한번 가시면, 뭐 짧은 한 강의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또는 뭐 마케팅을 하시거나 SNS 하시거나 유튜브 하시거나 블로그 하시는데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그런 부분에서 좀 준비를 좀 해놔야 되겠다, 또는 내가 이걸 사용을 하면데 좀 더 확인을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를 느낄 수 있는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실 내용들은 바로 온라인 쇼핑몰을 위한, 쇼핑몰의 이제 운영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핵심 가이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한 학기 정도, 한 학기를 강의해요. 지금 제가 오늘은 1강을 하지만 이게 15차수에서 한 학기를 강의하는데 그럴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목차를 보시면 1번부터
맞아요. 10번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에서 뭐 이미지 저작권에 관련된 거, 폰트에 관련 상표권, 뭐 디자인에 관련된 거, 특허청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 등등이 많은데 하나씩 좀 체킹을 하시면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한 번이라도 좀 체킹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면 네, 좋은 어떤 형태로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제가 지식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했는 거고요. 이 지식재산권 안에는 사실 저희가 지금 얘기 드리는 이미지, 영상, 텍스트, 폰트, 브랜드, 로고, 슬로건, 그리고 디자인에 관련되는 제품 포장, 외관 디자인, 그리고 상품에 대한 어떤 기능에 대한 특허성, 기능성, 특성성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그런 걸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거 등등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 특히 요즘 동영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동영상에는 너무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죠. 이미지도, 영상도, 배경음악도, 이런 거 등등이 한 번에 다 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킹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얘네들이 보니까 바로 안 걸어요. 바로 안 걸어요. 시간을 두고 조금 모았다가 한 번에 건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천천히 한 번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온라인 쇼핑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요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좀 해볼 텐데, 일단 지식재산권이란 뭐냐 하면요, 네, 이거예요.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 창조 기억해 주세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발명, 디자인, 상표, 문학 작품, 예술 작품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무형적인 창작물에 대해서도 법적 부여가 됩니다. 유형이 아니라 무형적인 아이디어죠. 아이디어에 대한 창작물에 대해서도 법이 부여하는 독점권을, 권리를 말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맞아요. 지식재산권. 그래서 혹시나 지금 하고 계시는 어떤 아이템에 하고 있는 사업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 툴도 내가 이걸 등록을, 지식재산권에 등록을 해야 되나? 라는 거,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쓰고 있는 폰트나 뭐 상품, 이런 거 다, 박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벤치마킹에서 다 하실 거예요. 그런 거 부분들도 내가 혹시 그런 권리 주장을 하실 수 있는, 또는 누군가가 그런 권리 주장을 했을 때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체킹을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식재산권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사진, 영상, 텍스트, 디자인, 로고, 소프트웨어, 고객 데이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총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지식재산권에서 저희가 이걸 다루자고 얘기하는 것은 내 거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고소해야 되겠다라는 인식보다는요, 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증빙 서류를 좀 갖고 있는 게, 내가 뭔가를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권리 주장이 누군가가 되었을 때 내가 좀 방어막을 칠 수 있는, 내가 안 하면 분명히 다른 분들이 내가 10년 동안 해놓은 거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연결하고 나한테 반대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좀 막자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즉, 지식재산권은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커머스이기 때문에 이커머스는 홍보가 안 될 수가 없잖아. 이거는 무조건 뭐 검색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도록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내가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그 제품은 내가 판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겠죠. 남이 쓰는 거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없겠죠. 만일에 그렇게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뭔가가 이게 계약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판매나 이런 거에 대한 등 모든 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쇼핑몰 운영자는 무엇이 보호 대상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권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거, 제가 얘기 드린 게 이겁니다. 선제적인 확보를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분이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보호를 좀 받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준비를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권리기간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어요.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출원일, 내가 출원을 했을 경우의 기준으로, 출원일입니다. 출원하는 기준으로 해서 20년, 의약품 같은 경우는 최대 5년씩 해서 계속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아니죠.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25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는 바로
여기 상표권이에요. 상표권 같은 경우는 설정 등록일부터 10년인데 10년마다 갱신을 하실 수 있어요. 10년이 지나면 또 갱신. 그래서 이런 경우 많죠. 상표권을 해놨는데 10년 되고 나서 10년이면 오랜 시간이잖아요. 깜빡 까먹었는 거야. 예, 근데 그 상표권이 내가 재갱신을 하지 않는 이유로 다른 분들이 뺏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10년 동안 내가 해놓은 건데.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상표권이 10년이다. 디자인권은 출연일부터 20년. 실용시간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10년, 그리고 특허권은 20년, 그리고 저작권은 우리가 얘기되는 뭐 명화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저게 생존기간 안에 당연히 내가 사고 있으니까 사망 후 70년이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 있죠. 그래서 뭐 클림턴의 키스 이런 거 있죠. 르누아르 작품들 70년 다 지났죠. 이런 게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상품들의 다양한 이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게 권리 기간이 지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등등을 저희가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죠? 권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거. 1차적인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데이터 권리 등등을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게 저희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저작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저희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뭐라고요? 창작성에 있습니다. 창작성. 근데 이 창작성이 사실은 저희도 좋을 일을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이 그냥 삼각형에 누군가가 저작권, 상표권 뭐 이런 거 등등에 등록을 해 놓으시면 내가 그 상표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삼각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창작성도 어느 부분까지가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분쟁의 요지가 좀 있기는 해요. 별 모양, 나비 모양 이런 거 다 전부 다 유명한 데서 다 특허를 상표권을 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 뭐 본부팀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런 저작권에 혹시나 내가 말릴 수 있는 게 있는지 계속 보고 체킹을 하고 그걸 하고 있는 게 저희가 검수팀에서 이런 거 등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 상표에 상관없이 내가 창작되는 순간부터 권리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먼저 했다는 어떤 주장을 해야 되겠죠. 쇼핑몰의 범위에서는 모든 콘텐츠가 사실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뭐 블로그 포스팅을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포스팅의 내용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이미지 자체도 전부 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저작권은 저는 이제 어디서 쓰냐면요. 픽사베이라는 곳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죠. 네, 맞아요. 픽사베이. 픽사베이가 좋은 게 지금 이 픽사베이는 저도 마찬가지 픽사베이에 이미지 올리고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이 픽사베이에 있는 모든 이미지는 제가 등록을 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사용자가 이 사이트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어떤 경우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 그래야지 네가 올릴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 이미지를 변형이나 수정을 하더라도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올려줘.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하고 있는 게 뭐고 나는 왜 이런 이미지들 사진을 찍어서 여기 올릴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렇게 팀 문화라는 게 거의 없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하나 받으면 우리 커피 1달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도 아마 다운로드 받으시면 1달러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팁이에요. 팁. 안 줘도 상관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해외에서 받았을 때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1달러가 페이웹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모여있는 게 내가 원할 때 신청을 하시면 그게 피드백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은 다시 얘기 드리면 사용자의 허락 없이 내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하다. 근데 재밌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면 사진, 일러스터, 벡터, 비디오, 음악 이거 어머니죠. 효과음이죠. 3D 모델, GIF까지 모든 게 저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곳에 모여져 있는 게 픽사베이예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모든 이미지는 전부 다 픽사베이에서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저런 고민하기 싫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디오도 보면 비디오 클릭해서 보시면 이런 영상들을 다 저작권에 상관없이 제가 필요할 때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고 삽입할 수 있고 영상에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들을 저희가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효과음, 음악도 마찬가지, 음량 효과도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내용들 검색을 해보시면 음악을 직접적으로 내가 다운로드해서 다 들을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저작권에 사용관 없이 무료 사운드 효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틈 형태로 검색을 하셔서 문소리, 바다소리, 파도소리, 빗소리 이런 거 등등을 연결해서 하시면 그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일단 저는 픽사베이 하나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유료 서비스도 사용을 했는데 그 유료 서비스 기간 안에 사용했는 거, 만일에 내가 1년 동안 그 사이트에 유료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 유료 사용했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평생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단 유료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 뒤로부터 사용하는 건 안 되죠. 근데 유료 기간 안에 내가 사용했던 그 내용들은 사용할 수 있는데, 만일 이걸 제가 유튜브에 올렸어. 그러면 유튜브에서 이걸 내가 유료로 있을 때 사용했다는 증명을 하라는 것을 하나하나 다 받아놔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냥 유튜브 음악 거 쓰든지 뭐 그렇게 해요. 그게 제일 심플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아예 제가 유료 서비스 받아놓은 거 그거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아까 얘기된 픽사베이나 유튜브에서 제공해준 어몽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공개로 되어 있으니까 저작권에 관련되는 것에서 내가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아마 느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가요방이나 노래 같은 거 막 부르다 보면 이 노래 자체가 저작권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트래픽을 받는 거지 그 저작권은 저작자한테 가요. 그래서 내가 그걸 포기만 하면 돼. 음악 틀어주고 이런 거 있죠. 가을 음악, 비 오는 음악, 팝송 이런 거 틀어주는 거는 내 저작권에 관련돼서 내가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면 나머지 이제 트래픽에 관련되는 것만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면 되고, 그쪽에서 나오는 어떤 저작료는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 작가나 저작을 권리를 주장하는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만 포기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유튜브에 올리다 보면 뭐 저작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다고 내가 어떤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내 수입원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스럽죠. 수익은 내가 없이 그런 걸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작권은 앞으로 아마 쇼핑몰 진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표권이나 저작권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연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듭니다. 세 번째, 상표권. 저희도 지금 상표권을 지금 8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5개를 출연 중으로 되어 있어요. 5개를 계속 출연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상표권도 저희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뿌쭈하면 뿌쭈아 주얼리, 뿌쭈아에 관련된 거는 다 해두는 거예요. 혹시나 저희가 또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상표권 자체도 마찬가지 브랜드 명가, 로고, 상품의 슬로건이 직접 연결되는 거, 이런 거 등등은 연결시켜서 운영을 해주시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경쟁자나 제3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 소비자가 혼동되는 일들을 제가 어떻게 막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누군가가 광고에서 저희 회사명을, 이름을 써서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는 뭐 예를 들어 돈을 받을 목적이면 또 1년 동안 모아놨다가 그거 고소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네이버 얘기해서 이게 상표권 저희가 첨부하고 이거 우리 상표권을 갖고 있으니까 광고에서 내려주세요. 그럼 바로 내려줘요. 그런 제가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상표권 권리니까 그런 권리를 좀 잘 활용을 해주시는 게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목적은 그거죠. 내 브랜드를 보호하는 전략 등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만일에 내 상품들을 해외 브랜드로 내가 납품을 하고자 했을 때는 각 나라별로 다 맞아요. 상표권 등록을 하셔야 되니까 국제 상표권에 관련되는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게 같은 이름으로도 가능하지만 나라별로 다른 인지가 되실 수 있는 이름들이 있으세요. 나라별로 다른 인지가 되는 이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2개를 해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권 등록은 일단은 내가 출원 중인 것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중국에 어떤 비즈니스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내가 가려면 이걸 상표권 등록을 해놔야 되겠다. 그러면 먼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내가 생각했던 것마다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행 중인 것은 내가 미리 준비를 하신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좀 진출을 해주시는 게 국가별 상표권 제도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한테 내가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내가 취득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상표권이 돈이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 뭐 저희도 지금 상표권을 뭐 8개나 이렇게 갖고 있는 게 그 대출을 받을 때도 상표권이 하나의 플러스 점수가 되기 때문에 예, 제가 필요한 것은 어차피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내 권리도 보호해야 되겠고 등등을 해서 다 받아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디자인권, 제품의 외형 보호. 이거는 우리 박스나 케이스 이런 거 등등도 많이 포함을 시켜서 해요. 그러니까 보통 색깔 같은 거. 예전에 제가 그 지금 교육 사업은 창업24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 업체나 이런 건 창업24로 다 하고 있어요. 쇼핑몰은 다른 걸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로고를 아시아나 로고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가 봐. 이거 디자인권에서 충돌이 된다고 안 되는 거 있죠. 물론 이제 제가 조금 더 돈을 주고 권리 주장을 하면 되지만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시아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연합신문하고도 한번 사와봤고 아시아나하고도 한번 사와봐서 포기할 거는 빨라요. 그래서 디자인을 만들 때는 혹시나 문제가 되거나 고객이 인지하기에 그 상품을 조금 다른 걸로 오용 범위성이 있은 건 아예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나중에 뭐 그게 어떤 뭐 진짜 10년 동안 내가 저희 부모님이 사용을 했는 건데 내가 받아서 어떻게든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시라면 처음부터 디자인권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외형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얼리 사업을 하고 있어도 저희 디자인이 없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저희 자체 디자인을 만들려면 일단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디자인을 만들기 전에 제가 보호를 받으려면 벌써 상표권을 등록해야 되고 빠르면 5개월 그죠? 아무리 늦어도 뭐 1년 안에는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더 빨리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여튼 요즘 디자인이 뭐 거의 웬만하면 다 걸려요. 이게 안 걸릴 수가 없어. 미리 뭐 벌써 해놓은 게 뭐 수만 건 수백 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서 내 걸 딱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되어 있지만 못 만드는 이유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내가 생각했던 디자인이 만일에 상품 10개다 그러면 10개를 디자인을 다 만들어 놔야 돼요. 보통 일 아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먼저 그 10개의 디자인에 대한 판작업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공장에. 그러면 이게 판작업 만드는 비용도 만만찮아요. 한 번 만들 때 한 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만일에 100개를 만든다 그러면 이거 금 목걸이 100개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함부로 디자인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보든지 또는 진짜로 내가 내 디자인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디자인을 내가 만들어서 어떤 브랜드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를 진행을 좀 해야 되겠죠. 디자인에서 느끼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그죠? 어떤 데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 우리나라 제네시스를 벤츠나 BMW 로고로 딱 바꿨는 거. 아예 현대 자동차를 BMW나 벤츠 로고로 딱 바꿨는데 느낌이 달라요. 그냥 똑같은데 로고만 딱 바뀌었는데 느낌이 진짜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이게 브랜드의 가치겠죠. 브랜드의 차별성이겠죠. 브랜드를 느끼는 고객들의 어떤 느낌이겠죠. 그래서 마케팅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니까 디자인 선별도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저도 마찬가지 예전에 폰트를 예전에 창업24 이렇게 했을 때 창업24 폰트를 구매했어요. 아시아 폰트를 구매하셔서 제가 내가 구매했으니까 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도 100몇만 원 주고 폰트를 구매한 다음에 그 폰트를 저희가 저작권 등록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 1년 2년 정도 지나니까 폰트에서 또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이 폰트 저작권이 있는 건데 이거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지. 이거 내가 구입했는 거다. 구입했는 내역도 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거는 일반 폰트에서 사용할 거고 상업적 목적인 로고나 마크나 디자인을 할 때는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해야 됩니다. 상세 페이지에 보이시면 나와 있어요. 헐. 그래서 그거 포기하고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합의를 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표권 포기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희도 지금 창업24 되어 있는 것 보시면 앞에 그냥 이상한 마크 하나에 그냥 고딕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저작권이 특히 폰트 같은 경우는 이미지 같은 경우도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내가 분명히 이 저작권을 나한테 샀는데 단 갈래 열고 동영상에는 안 된다. 단 갈래 열고 예를 들어서 방송 온라인 방송에서 타는 거는 별도의 저작권을 해야 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고 내가 분명히 저작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아예 그런 거 없는 거 찾으려고 그런 거 없는 거 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가 그냥 시스템체 써요. 원래 윈도우에 있는 도둠이나 굴림이나 이런 거 쓰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 그러면 내가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 폰트 자체를 내가 어떻게 다 만들어. 물론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만드는 공개되는 폰트가 있긴 한데 섬세하지가 않아요. 그저 써보시면 상업적 목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폰트를 내가 정식으로 구매했어도 별도의 내가 로고를 쓰거나 마크를 쓸 때는 별도의 저작권에 등록을 해야 되구나. 요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또 돈 쓸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모르고 했는 건데 그러니까 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특허권과 기능에 대한 어떤 권리. 특허는 새로운 기술이나 기능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권리하는 부유를 말하는 겁니다.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특허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이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특허권을 다 뭐 알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특허권도 하나의 어떤 형태로, 우리가 첫번 출원일로 몇 년이 된다 그랬죠? 맞아요. 20년이니까 20년 동안 내가 독점적으로,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길고, 어떻게 생각하면 짧죠. 20년 쓰고 나서는 내가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특허권을 20권을 갖고 있으면 그 기술이, 그 기능이 발전이 없어요. 사실은 20년도 사실 길기는 긴 것 같아. 디자인도 20년이죠. 길기는 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하는 거겠죠. 단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그냥 뚱 만들어서 이거 특허로 할래요가 아니라, 그 특허가 특허권으로서 어떤 인정을 받으시려면, 그쵸, 세상에 없는 거나 이걸 특허 보호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연구 개발비가 무지막지하게 들었기 때문에 최소한 20년은 보장을 해줘야지 이 앞쪽에 들어있는 이 연구 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렇게 하진 않지. 그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10년 동안 막 수천억이 들었는데 20년이면 너무 작지 않아요? 그쵸? 그렇다고 또 더 길게 하기에는 계속 뭔가가 바뀌고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등등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좀 오픈소스로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지도에 관련된 얘기도 좀 많죠. 뭐 하여튼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 개발해서 만든 분들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내가 좀 이기려면 이걸 좀 오픈소스로 오픈을 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좀 개발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제한적으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권은 단순히 기술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쟁사의 모방을 막고, 그리고 투자 유치, 거기에 대한 어떤 앞쪽에 우리가 아까 투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한 투자 유치를 해서 그걸 글로벌로 좀 시장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걸로 만드는데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라이센스는 저희도 지금 포토샵은 실제로 물건으로 갖고 있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은 구독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다 우리 시스템 개수만 지금 다 구독을 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7분이면 7개를 다 구독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 별도로도 따로 하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얘기 보면 소유권 이전이 아닌 뭐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사용허가예요. 사용허가. 내가 이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허가를 보유한다 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 라이센스 종류를 보시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게 개인용, 상업용, OEM, 구독용 등등이 있는데, 우리 포토샵이 지금 전체로 쓴다면 9만 얼마인가? 아닌가? 11만원인가? 하여튼 전체 아도브에서 나온 거 지금 다 사용을 하는 게, 포토샵 하나만 사용을 하려면 얼마지? 저희가 지금 따로 라이센스로 저는 묶음으로 사용을 해서 하나만 사용하는 게 만일에 5만원이라 한다면, 패키지로 사용하려면 11만원. 그러니까 패키지 사용을 하면 거의 아도브에서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패키지로 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11만원인데 이게 학생용은 거의 또 한 2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포토샵 하나만 본다 그러면. 그래서 그냥 굳이 포토샵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학생 신분이면 학생용으로 써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학생용에서 다 사용하려면 어떤 할인 혜택이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이 많죠. 포토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학생용이면 개인용이야. 개인용이 따로 있고 학생용이 따로 있고 또 비즈니스, 상업용이 따로 있어요. 근데 혹시나 내가 학생용 말고 내가 개인용으로 써. 5만원짜리 개인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블로그 포스팅에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이 블로그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포토샵을 내 개인 블로그에 상업적 목적으로 쓰는 게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벌금 맞았다는 거, 벌금이 아니라 합의를 또 받다는 거 아닙니까? 나 이거 정상 라이센스를 샀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업적 목적은 개인 라이센스나 학생 라이센스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연습하고 혼자 쓰는 거는 다 괜찮대. 나 혼자 내 블로그에 여행 가는 거 블로그 적는 거 상관이 없는데 그게 뭔가를 판매하기 위한 사업자가 되어 있는 상업적 목적이다. 그러면 개인용이나 학생용은 안 되고 상업적 목적으로 별도 라이센스를. 그래서 V3도 마찬가지고요. 백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개인용으로 쓰는 건 개인용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내가 사업자를 갖고 있다. 내가 개인용으로 쓰더라도 무조건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나아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용, 사업용을 따로 분리하면서 내가 쓰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저도 교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부 다 교수용으로 무료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무료, 이거는 유료를 내가 분리하기 힘드니까 저는 그냥 유료로 다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걸리더라도 저는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내 주장을, 내 권리를 알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개인용이나 교육용을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걸려요. 내가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중인 모든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종류에 따라서 권리나 권한이 다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폰트, 음원, 스톡 이미지 이거는 진짜로 영상에서는 100% 걸린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영상에서는. 그래서 폰트 마찬가지. 폰트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아래 한글 내가 노트북을 샀는데 아래 한글 정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트북도 삼성 아래 한글도 예를 들어 정품 라이센스를 내가 가지고 있어. 샀으니까 그냥 저는 정품을 가지고, 이게 정품. 그러면 이거를 이 폰트 글씨체를 아도be 포토샵을 이용을 해. 포토샵도 정품이야. 예,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내가 내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에 사용하는 거 된다 안 된다? 포토샵도 정품이지. 아래 한글도 정품이지. 이걸 가지고 내가 쇼핑몰에 쓴다. 질문의 의도가 좀 이상하긴 한데 정답은 안 돼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제한적인 거예요. 아래 한글에서는 아래 한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만일에 아래 한글에서 내가 그 있는 폰트를 사용을 하려면 거기에 있는 폰트 회사에서 폰트를 상업적 목적으로 구입을 하셔야지만 다른 상업적 목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나의 라이센스 권한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상업적 목적으로 돈 주고 구입했거나 또는 내가 직접 만든 게 아니면 사용하지 말자. 이게 지식재산권의 딱 기준이에요. 다시 그 상업적 목적으로 내가 라이센스를 돈 주고 구입했던 내역이 있어야 되니까 돈 주고 구입을 했거나 또는 내가 직접 촬영하거나 만들거나 했는 게 아니면 그것도 내가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맞는 게 아니면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상업적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용은 된다 이게 아니에요. 개인용은 사실은 뭐 법무팀에서 돈이 안 되니까 개인용으로 막 안 하는 게, 개인용은 걸리면 한 40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인이 우리 상업적 목적으로 걸리면 300에서 한 3천 정도. 그러니까 법무팀에서도 개인용 안 쓰시지. 이쪽에 돈이 되니까 상업적 목적으로. 또 상업적 목적은 네이버 검색하면 또 다 나오네. 우리 이거 사용을 했다고. 그래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주의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폰트, 음원, 스톡 이미지가 아까 얘기 드린 그런 이미지예요. 근데 저희가 아까 픽사베이 얘기 드렸듯이 픽사베이 등등을 사용을 하셔서 폰트, 음원 이런 거 등등을 다 사용을 하시면 되고, 폰트는 그냥 도둠체, 굴림체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구글에서 제시하는 폰트가 따로 있고요. 네이버에서 주는 폰트도 제가 메일을 받고 메일을 했는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 판매는 안 되는데 상업적 목적으로 어느 경우든 사용을 해도 된다 라고 돼 있어요. 네이버
뭐 서울스채도 되고 뭐 어디 되는 폰트 많아요. 지방채들 다 있긴 한데 뭐 안 팔릴 게 폰트 쓴다고 팔리진 않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 폰트 사용을 하시고 운영을 해주셔야지만 꼭 문제가 없이 내가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희도 아까 얘기 드렸지 폰트도 실제 정품을 여러 개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가 그 범위선에서 범위 밖에서 혹시나 실수라도 사용할까봐 아예 요즘은 사용을 안 하고요. 그냥 기본 폰트 사용을 해요. 기본 폰트. 그래서 그냥 기본 폰트 정도가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입니다. 8번 데이터베이스 관리. 이거는 그 우리 쇼핑몰이니까 그런 게 쇼핑몰이니까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개인적인 소비자 데이터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만일에 소비자 데이터가 내가 사용을 하고 있다가 걸렸다 그러면 그 소비자 우리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리자라고 돼 있어요. 보통 내가 혼자 하면 내가 개인정보 관리자지. 맞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취업을 하면 관리자 모드에서 그 상품 담당하고 그분이 개인정보 관리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해킹을 당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분이 대표가 아니라 개인정보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카페24나 이런 호스팅을 사용을 하시면 호스팅 사용해서 1차적인 2차적인 방음막을 좀 치기는 하는데 이게 아무리 내가 막아도 해킹 가려고 마음먹으면 언행도 뚫리고 모두 다 뚫리는 판인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개인정보법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보호하고 유출 안 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주 저희가 좀 바꿔주시는 게 좋고 비밀번호는 저희도 마찬가지 여러 개 사이트를 오픈마켓 다 한다 그랬잖아요. 개인정보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을 한 분이 담당자 한 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 비밀번호를 싹 다 바꿔요. 싹 다. 물론 이제 규칙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규칙들이 통일성을 만들어서 똑같이 딱 바꾸고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다음 걸로 바꾸고 끝나고 나면 또 다음 걸로 바꿔서 최소한의 보호를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절대 우리 사무실이면 사무실에서만 로그인이 되고 사무실 외부 그 IP를 추적을 해요. 외부에서는 로그인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정상적으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치고 관리자 모드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안 돼요. 반대로 얘기 드리면 집에서 쇼핑몰 직원이 쇼핑몰에 좀 주문이 많아서 내가 미리 좀 어떤 작업을 좀 해놓아야 되겠다. 그냥 선한 마음으로 하더라도 그 집에 프로그램상에서 어떤 악성 코드가 갈려서 해킹이 된다 그러면 우리 것도 다 틀리는 거죠.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아예 그거 못하도록 해놔요. 당연히 사무실에 다 쓰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는 우리 프로그램도 정품이 다 깔려있고 상업용으로 다 깔려. 만일 문제 생기면 이제 저희가 안철수한테 얘기를 해야죠. VS, V3 그죠?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 프로그램도 최소한의 어떤 등록을 좀 해놔서 제가 해킹해서 조금 막을 수 있도록 만들어둬요. 저희 통신망도 저희는 2개예요. 그래서 통신 하나가 만일에 다운이 되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음 통신으로 바로 연결. 물론 사이트 다르죠. 하나는 LG 쓰고 하나는 KT 쓰고 이런 식으로 다른 통신만을 써서 서버 호스팅을 따로 관리해놔요. 2개가 동시에 해서 속도가 2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 백업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LG 거 사용을 하고 있는데 LG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트래픽이 생기거나 어떤 속도 제가 제안해놓은 어떤 그 속도로 늦어지든지 이러면 바로 KT 걸로 전환이 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서는 전혀 문제 없어요. 요즘은 온라인 사실은 포토샵도 지금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로그인해서 승인 받은 다음에 내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접속 안 하고 로그인 될 수 있는 게 요즘은 거의 없죠. 통신사 연결돼 구독 서비스로 요즘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통신은 백업에 좀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 저희도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N클라우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안에 고객이랑 관련된 것은 자체 클라우드 써요. 저희는 이제 Z 드라이브에서 따로 이제 서버를 만들어 놨는데 Z 드라이브에 따로 써서 하여튼 최소한 외부로 유출되는 거는 막을 수 있도록 막고 거기서 제가 이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뭐 저희가 자금만 좀 충분하면 네이버 N클라우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거기가 더 진짜 바이러스나 해킹에 더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거기에 뭐 진짜 100테라 200테라를 제가 쓸 수가 없으니까 사용을 못 하는 거지. 이제는 점점 그렇게 데이터에 대한 활용과 거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죠? 여기 유럽에서도 GDPR이라는 곳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제가 한번 봐볼까요? 이 회사는 유럽에서 하고 있는 그냥 법률이에요. 법률.
개인 데이터 보호를 우리나라도 있죠. 개인보호법인가 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웃 시민의 데이터 권리 보호를 하기 위한 뭐 강력한 어떤 보장 이렇게 하자. 근데 이렇게 하자에서 범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만일에 여기에서 어겼을 경우에 벌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여기에 보호 규정에 맞도록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에서 적용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9번입니다. 자, 동영상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분장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음원, 저작권, 이미지, 폰트 등등에서 뭐 플랫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올리시면, 유튜브나 틱톡에 올리시면 이거 해요. 자동 탐지 시스템이 컨택트 아이디 해서 똑같은 이미지, 똑같은 영상, 똑같은 배경음악 뭐 이런 거 등등을 막 진짜 막 초 단위로 찾아내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바로 찾아내요. 예, 그렇게 찾아내는 게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야. 이거 진짜 내 음원인데 앞쪽이 조금 비슷해서 소유권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딱 하던 경우에 이걸 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요. 소유권 주장. 나 이거 정품 주고 정상적으로 샀다. 이의 제거하고 거기다 항소를 한 다음에 게시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내가 다시 풀든지. 만일에 제 이미지나 영상이 들어갔는데 저거 내 얼굴이야. 저상권이 있는데 나한테 허락 없이 했다. 그러면 그분은 이거 내가 찍었기 때문에 상관없다. 아니죠. 저상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죠. 등등의 그런 거에 관련돼 있는 의의 제거나 항소를 요즘은 지금 유튜브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SNS 채널에 지금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AI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창작자의 개념이 사실 불확실해요. 이 이미지를 만일에 챗GPT가 그렸다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아이디어 내서 그렸는데?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내가 텍스트로 다 어떤 뭔가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이걸 챗GPT 것도 아니고 이거 내 것도 아니고 이걸 내 거라고 권리 주장을 하기에는 뭔가가 이걸 또 뭘 주장을 해야 되고 뭘 제출을 해야 되지? 특허권, 실용,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이거 다 힘들죠. 예,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는 지금 권리 규칙의 불명확성이 난 분쟁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이미지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만들어서 그렸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예, 이게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면 내가 또 이게 내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어떤 법적 규제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이 앞으로 아마 조금 더 법적 규제화가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인터넷으로 창조적인 어떤 역할을 해서 그 개념이 이게 내 거라는 어떤 기속에 대한 논란을 좀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쪽에 제가 10개 정도 디자인을 했었는데 혹시나 우리가 전자상거래고 이커머스이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바로 노출이 되고 또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게 특히 영상 쪽으로 유튜브나 틱톡, 릴스 같은 영상 쪽은 진짜 다 포함이 돼요. 폰트도 포함되고 음악도 포함되고 배경도 포함되고 진짜 이미지도 포함되고 등등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라도 내가 혹시나 의심스럽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아예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만일에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러면 직원들이 관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절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표권이나 아니면 뭐 특허, 실용시간, 디자인 이런 거 등등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거죠? 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거지 내가 뭔가를 주장해서 이거 뭐 진짜 돈을 한번 벌어보자 이거 아니잖아 우리. 그죠? 그래서 정확한 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혹시나 내가 할 수 있는 특허가 없는지 상표권이 없는지 실용시간을 받아 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내가 저작 활동에 할 수 있는 무엇이 등등이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확인해 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우리 저작자가 했는 행동은 사후 70년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명화를 그렸는데 이 명화가 사후 70년이 지나면 사후 70년 지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클림트의 키스 같은 거, 모네 그림 같은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7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이거 전부 다 내가 뭐 어떻게든 다운로드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도 있고요. 만일에 그 이미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사진 작가인 내가 박물관에 가서 박물관에 어떤 일정 금액을 주고 제가 촬영을 했어. 그러면 그 촬영했는 클림트의 키스는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맞아요.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요. 막 인터넷 떠 있는 거 아무거나 다 사용해서 이거 그냥 이거 뭐 예를 들어 저작권은
뭐 생존기간 사망 70년 이후니까 이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거는. 근데 이 촬영을 했는 촬영 작가한테 그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보고 체킹하셔야 돼요. 어렵죠. 맞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명화쇼핑몰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제가 여러 번 소송을 당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 다시 얘기 드려볼게요. 결론. 내가 그 상품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쓰기 위한 그 이미지나 그 관련되는 어떤 저작권에 대한 돈을 주고 샀던 영수증이나 아니면 저작에 관련되는 내 프로필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아니면 내가 직접 촬영하거나 만들거나 그리거나 내가 직접 했다는 거, 그걸 하실 수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 주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했다는 어떤 증빙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주장, 내가 그린 거 아니거나 내가 직접 구매한 거 아니면 절대 사용하지 마요. 그래서 저한테 뭐 이 폰트 이거 혹시 이거 공짜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묻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 사장님이 직접 폰트 만든 게 아니거나 아니면 직접 구입한 게 아니면 저는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저작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이런 형태들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로 해서 오늘은 특강 형태로 잠깐 1시간 정도 얘기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